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에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평생 갈망해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애정, 선물과 관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랑 폭격 즉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명에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가해자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보고 그곳을 파고들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독의 늪은 깊어집니다.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고통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는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당신은 정서적 포로가 되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그건 내 착각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큰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부턴가 항상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사과합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느끼는 능력은 당신을 비전 있는 리더로,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부분을 깎아내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처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감옥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존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거래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겨우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언어는 고백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입니다. 깨진 거울을 산산조각낸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거울을 붙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뿐인 사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당신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를 책임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처럼 당신 안에서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아픔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민감함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길이 따스한 빛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빛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관계, 한없이 달콤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핥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함정, 바로 트라우마 유대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동화처럼 달콤합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옵니다.